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이 짝과 사랑,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는 분하고 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예라고 대답을 큰 소리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국인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대개의 경우에 지금 사랑하시는 분하고 살고 계시죠? 하면 에이 뭘 사랑은 거기서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여기 결혼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같이 결혼하고 사시는 분이 짝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짝이요? 에이 처음에는 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짝퉁이에요. 짝퉁.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연구를 하게 된 그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인의 마음,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게 한국인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볼 수도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그럴 때 저는 꼭 봐야지 연구를 합니까? 안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서 제가 탁 물어보면 약간 긴장되시죠?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왜 사세요? 아니요. 네, 그럼 혹시 이런 질문은요? 왜 태어나셨어요? 짝짓기로. 짝짓기 하려고요? 지금 짝은 치셨나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짝짓기. 저희 부모님의 짝짓기에 의한 결과로. 그렇군요. 네, 훌륭한 대답이에요. 부모님의 짝짓기한 결과로. 저희 학생들한테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사실은 왜 삽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두려워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왜 태어났지? 그러면 대개 학생들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의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예, 그래도 학생은 부모님이 짝짓기로 했다니까 순간적인 실수는 아니었는 게 분명해요. 자, 왜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게 어떤 걸까라고 하면 물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어느 세상에 가더라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요. 이 땅에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나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 데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서 완벽한 이상적인 사회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살 때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재밌는 거는 제가 자랄 때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놀라울 정도로 잘 살고 멋진 나라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어느 나라? 예, 그거는 잘 몰라요. 1등인지 2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하루에 100쌍이 결혼 신고를 하면 50쌍이 이혼을 하는 나라래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 예,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사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또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할까? 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같이 사는데 자식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할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보다 사는 것이 진짜 힘들고 하는 20년, 30년, 40년 전에 사람들이 결혼하고 살면서 살기 힘들다고 애를 많이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많이 낳고 평균 6명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저한테는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거는
이 이유는 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스스로 이 한국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왜 사는지, 또 뭘 위해서 사는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막연히 많은 돈을 벌기만 하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면, 5만 불이 되면 그냥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없을까? 어쩌면 내가 사는 길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심리학자인 저는 연구도 하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서 결혼은 왜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까? 안 하신 분은 물어볼 필요가 지금은 없고요. 좀 기다리세요. 결혼하셨나요? 예, 왜 하셨나요? 사랑해서 했는데. 사랑해서 했다. 진짜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으신 분들, 결혼하려는 분한테요, 결혼 왜 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지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분 긴장하세요. 예. 그런데 물론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결혼하면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고 힘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안 헤어지고 삽니까 하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또 사랑하니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아이도 낳고 이러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한다 하면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딱 결혼과 관련해서 행복한 날은 결혼식 하는 그날 하루, 결혼식 끝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서로 싸우느라고, 또는 서로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살아요. 결혼 안 하셨다고 그랬죠? 이야기 들으니까 결혼하시고 싶으세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되죠. 예,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자켓을 입으니까 저 스타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들이 다 자기 짝을 찾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또는 사랑을,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짝을 찾는 심리, 결혼에 대한 심리는 어떤 건가? 짝, 사랑, 결혼의 심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결혼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때때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 결혼하면 되잖아. 그런데요,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 사람하고 계속 사랑하면서 살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 짝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난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너 뭐가 문제니? 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대요. 아, 결혼하니까 좋으세요? 그래.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야. 그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라고요? 오이, 훌륭하세요. 예, 하신 분들은 하라는 이야기를 할 게 훨씬 더 맞으세요. 안 하신 분들은 하면 후회하니까 후회할 짓을 왜 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찾고, 또 결혼하신 분이 혹시 결혼 생활이 행복하신가요? 행복할 때도 있고요. 할 때도 있고요, 안 할 때도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결혼은 해도 후회다, 안 해도 후회다. 기혼 남녀한테 물어봤더니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세계 이 최고의 저출산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 재밌는 거는, 결혼을 해가지고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어떻습니까 하면
그렇죠. 뭐 사는 게 생활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짝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일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일까요?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저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짝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나는 뭐 그냥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더라도 내 짝이라도 행복했으면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의 속마음은 결혼 생활은 참고 사는 것이야. 이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 그러면 다 참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자기 결혼 생활이 좀 더 행복하고 나름대로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다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시죠? 예,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사시는 분하고 결혼을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남성분한테 그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약간 지금 주저하시는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예, 얼굴 비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집에 분란이 일어나요. 예, 이런 상황일 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보면 남성분들한테 결혼하신 남성분들한테 혹시 다음에 뭐 내세에서 당신이 다시 결혼할 기회가 된다면 지금 사시는 분하고 사시겠어요 하면 남성분들은 한 70-80%가 예, 그래요. 네, 당연히 결혼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성분들한테 그 질문을 하면 대개 70-80% 분들이 미쳤어요.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을 하게 좀 다른 사람하고 있는 살고 싶어요.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결혼한 한국 분들은 나중에 다음에 결혼할 때 상당히 결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같은 분하고 결혼을 하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왜 남자분들은 결혼하는 거 지금 사시는 분하고 같이 사는다는 거에 대해 별 의문을 안 가지는데 여성분들은 같이 사는 분들을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유는 사실 결혼에 대한 심리를 탐색해 보니까요.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2-3년만 지나면 자기가 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짝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예, 아이로 바뀌어요. 아이를 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기 시작해요. 그럼 원래 짝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예, 대개 그런 상황에 있는 남편분을 유기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거의 버림받은 멍멍이 상황이 되니까 이 남자는 바깥에서 자기 짝을 찾기 시작해요. 그 바깥에서 짝을 찾는다는 게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몰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도 마음에 안 잡히면 이제 길거리를 배회하는 완벽한 주인 이런 이 멍멍이처럼 이제 상황이 되는 그 심리 상태로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결혼한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저출산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사람들이 자기 짝을 새로 찾기 위해서라도 더 아이를 낳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한 명 딱 낳고 나면 대개 그래 이 짝 한 명이면 됐지 2명까지 가질 필요가 없다 해서 아마 그런가? 이제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한국 사람들이 결혼이나 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상적인 사람을 나는 같이 결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결혼하기 전에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럼 당신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사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려요. 정확하게 자기가 이상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이 상황은 어떤 그 경우하고 마찬가지냐면 이 학생은 부모님이 짝을 지어줬 이 짝이 돼가지고 짝짓기를 했다고 그러나요?
거의 부모님을 멍멍이 수준은 아니지만은 동물 수준으로 낮춰주시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알죠. 예. 근데 저희 학생들이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항상 어떤 답변을 할 때 제가 놀라게 됐냐면 부모님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학생은 누구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태어났으면 누구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도 별로 아쉬울 게 없겠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에이 그래도요. 누구의 순간적인 실수로 태어나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누구의 순간적인 실수로 태어난 그 생명 지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는 하지만은 그거는 억지로 열심히 사는 척을 하지 자기 마음에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 삶을 진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가 있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왜 태어나셨죠?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요. 그래서요. 그거하고 지금 태어난 거하고 사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네, 부모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뭐 말이 되나요? 네, 뭐 그런 질문에 당혹스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이 왜 삽니까? 또는 당신이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고 저하고 비슷한 분도 있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매일 아침에 어떤 거를 배웠어야 됐냐 하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됐어요. 뭔지 아시죠? 예, 국민교육원장 처음에 되게 어떻게 시작되죠?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왜 태어났죠? 쉽게 죽을 수 있겠어요? 못 죽죠. 못 죽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쉽게 못 죽어요. 적어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가질 수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짝짓기의 결과예요. 그래 그럼 부모님 일이고 너는 왜 사니?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처지에서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사는 건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상적인 배우자 뭐 이 짝을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맞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스펙이 좋은 사람요 이런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조건을 많이 갖춰서 이 좋은 조건의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삶이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쉽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신문 같은 데 넣으면 신데렐라 온 달은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개천용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할 때 자기보다 뭔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하고 가능하면 사회적으로 스펙이 좀 자기보다 높고 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보다는 이 가능하면 나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을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 이미 나는 뭐 결혼을 했으니까 신경을 안 쓰더라도 내 자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지만 좀 네보다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무려 하루에 100명이 결혼을 하면 50명이 이혼을 하는 그 정도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 막연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왜냐? 실제로 이혼하는 사유를 보면 실제로 성격차, 경제 문제, 뭐 가족 간 불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거의 70% 80% 이상의 이유가 성격차라고 이야기하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죠.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죠? 하루에 얼마나 부인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30분 이상. 30분 이상 하세요. 이분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예, 결혼하셨어요? 예, 남편하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예, 30분 1시간 그 이상을 30분 1시간 그 이상 하신다고요? 일주일 다 합했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몰라요. 진짜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부인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은 저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대개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15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 그 시간도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고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이 한 달치를 다 모아도 1시간이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혼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느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자. 그랬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짝이라든지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재미있는 건요, 어떤 교수님은 그래요. 이혼 정부도 나서야 된다. 결혼 문제 해결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참 국가 주도의 경제와 이 국가 주도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걸핏하면 다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거를 거의 정답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 정답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믿는 교수님일수록 훨씬 더 정부가 나서서 뭘 해야 된대. 아니 서로 좋다고 살다가 이혼하는데 그게 정부가 어떻게 나서요? 그 다음에 저출산이라고 아예 안 낳는데 거기도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그럴 때,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을까 하면, 지금 이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지난 5년 동안 세계 최저의 저출산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정부가 진짜 많은 예산을 쏟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정부가 나서면 어떨까? 저는 더 길이 없을 상황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정부에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 나의 결혼 생활이 어떻고 내가 짝을 찾는 심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내 살아가는데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저한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서로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짝을 찾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 얼마나 되나요? 적어도 한 10년 되죠, 그죠?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중고등학교까지 합하면, 그럼 대학 4년 동안 공부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뭐 또 한 4, 5년 공부하고 준비하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최소한 한 3, 40년을 사는데, 결혼해가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까요? 저 아직 21살인데. 아직 21살인데 저는 아직 결혼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맞아요. 예. 얼마나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셨습니까? 전 한 5개월 한 것 같은데. 한 5개월. 오이, 훌륭하시네요. 근데 무슨 이유로 5개월씩이나 공부를 하셨어요?
결혼 날짜 잡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아, 결혼 날짜 잡고 5개월 동안 공부하셨다. 이런 분만 해도 대단하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결혼 날짜 잡거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기간 준비하는데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바라는 결혼이 어떤 거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과 어떤 결혼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뭐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왜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 왜 대화가 통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 생활에서는 그냥 내가 내 혼자만 참고 살면 그냥 되는 거야,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사는 그 심리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저는 그래도 결혼을 해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있으시죠? 예, 이런 분들이 되게 기억력이 나빠요. 예. 내 마음같이 상대방이 나를 충분히 잘 이해하거나 서로 뭔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안 된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가 보이시나요? 토끼. 우리도 보이세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뭔가요? 토끼이기도 하고 오리이기도 하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하면 행복도 하고요, 불행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둘 다. 자, 그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사는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예, 지옥과 천국이에요. 지옥과 천국이에요.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도 하는 게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냐? 예, 대부분의 결혼하신 분들한테요 물어보면요, 야, 그래도 힘들기는 하고 진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얼굴 표정이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체념한 표정으로, 그래 나는 이미 베린 몸이고 너도 내처럼 그냥 이 지옥으로 들어와라, 그 심리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예, 뭐 그게 대해서 답변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아니 저 주위에도 학생들, 대학원생들 중에서 결혼 뭐 30대 중반 후반 되는 그런 학생들 많은데 항상 가지는 고민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제는 결혼 신경도 안 쓸래요, 이렇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당연히 하는 게 좋지, 그랬을 때 그 당연히 하는 게 좋지라는 것이 진짜 너무 좋아서 하는 표정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돼요. 자, 우리에게서 결혼은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앞에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토끼를 보시는 분도 있고 오리를 보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는 분명히 토끼와 오리가 동시에 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토끼이기도 하고 오리이기도 해요. 아니 그럼 앞에 있는 저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합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각자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보는데요, 나 혼자 내가 저거를 토끼라고 보던 또는 오리라고 보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나는 이거 토끼야 그러는데 뭔 소리예요? 당신 눈이 삐었어요? 이거는 오리예요, 오리. 이거 안 보여? 이거 뿌리가 있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집에서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너는 눈이 뚫린 게 다 눈은 아니다. 뭐 거의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또 언성이 높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심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에 내가 비수를 꽂아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대부분의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경험입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사소한 일로도 나타나요. 뭐 화장실을 어떻게 썼니? 뭐 하다못해 치약을 왜 뒷부터 안 하고 중간에 했니? 뭐 이런 사소한 것도 요즘은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똑같은 거를 같이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널 경험하는 심리적 경험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를 그럼 같이 토끼라도 보고 오리라도 봐야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제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짝과 결혼이라는 건 대체 뭘까? 자, 거기서부터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쫙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짝에 대한 기대, 내가 결혼 상대자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한테 가장 잘 맞고 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만점 배우자라는 말을 어떤 결혼 정보업체에서 나왔는데, 만점, 이런 사람이 만점 배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세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엄청나게 이혼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라는 것은 마치 백화점에 가가지고 쭉 널려있는 명품 상품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상품을 하나 딱 사는 거, 그런 식으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상당히 이혼을 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가기 시작한다. 아니 왜요?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샀으면 그게 이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딱 샀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품해요. 결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조건에 딱 맞춘 사람을 딱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똑같이 반품을 하는 이런 심리 상태에서 사람들이 짝을 찾고 결혼을 한다. 그런데 그런 심리 상태를 가장 많이 만든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조건을 맞춰 가지고 최고로 내한테 맞는 조건의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라는 결혼 정보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그와 동시에 이혼율도 증가하게 되는 아주 재미난 현상이 벌어진 거 혹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또 막상 찾았는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인간의 심리라는 게요, 실제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거라고 만일 당신이 믿으신다면 당신은 인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결혼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결혼을 할 때는 이 내 상대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결혼 첫날 밤에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시대에 이혼했다는 이야기, 이혼율이 얼마 됐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첫날 밤에 본 그 낯선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이 망가졌고 내 사랑 어디냐 이러면서 평생 한스럽게 살았는가? 안 그래요.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 이 간혹 가다가 이 무덤이 발굴이 됐을 때 거기에 이 뭐 일찍 죽은 부인이나 또는 남편을 간절히 기리는 편지 같은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던 그 부부가 이 먼저 간 배우자에 대해서 남긴 사연을 보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편지보다 애절한 감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건 대체 어떤 심리냐?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훨씬 더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행복할 거예요 라고 믿는 거는 실제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쩌면 더 핵심은 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정이 되고 그러면서 어쩌면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리학 이론을 보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써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결혼을 하면요, 같이 살면 이전 어른들은 정이 들어서 오래 같이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이 그 두 사람이 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할까요? 라고 하면 실제로 처음에 사랑했던 관계없이 오래 결혼 생활을 하면 오래 결혼 생활 한 만큼 정이 생기고 사랑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 심리를 훨씬 더 잘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혼 정보에서 만점 배우자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만점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만점 배우자하고 같이 결혼을 하면 만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만점 남성 이래가지고 조건을 이렇게 딱 맞춰놨어요. 이 조건을 보면 직업 의사, 연봉 2억 원, 최종 학력 박사, 신장 체중 180cm에 72kg, 인상 매우 좋음, 본인 재산 10억에서 14억, 부친 직업 사업, 모친 직업 약사, 부친 학력 박사, 부모 경제력 20억에서 50억,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만점 남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결혼 안 했던 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만점 남성하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이 만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아니 어째 그래? 본인이 아무리 이 만점 남성하고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안 드세요? 성격이나 이런 게 잘 안 나타나. 성격이나 이런 게 잘 안 나타난다. 아,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 만점 남성의 이런 조건을 보고 우리는 성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리학자인 제가 딱 봐도 몰라요? 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른다고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심리학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남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남자가 의사예요. 뭐 훌륭하시네요. 예, 연봉 2억이나 벌어요. 예, 박사예요. 박사가 있으니까 또 똑똑도 하겠죠. 키가 저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이 체중도 저보다 훨씬 또 덜 나가요. 으아. 그럼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이 남자는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가능성이 크고 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이겠죠,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남자는 많은 여자들의 시선을 받고 많은 여자들의 관심을 받는 남자일까요, 안 받는 남자일까요? 받겠죠. 많은 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남자의 성격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은데. 좋다고요? 아직 나쁜 남자가 어떤 건지를 모르시는군요. 원래요, 많은 여자들의 관심을 받는 남자들은요 되게 까다로워요. 성질 더러워요. 예, 꼭 저하고 다르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무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자, 이쯤인데 집안을 딱 보니까 아빠는 사업을 하고 엄마는 약사를, 부친 학력 뭐 엄청 좋고 부모 경제력 저 정도 되고 너무 멋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남성은 자랄 때 상당히 귀하게 나름대로 본인 잘난 맛을 느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뭘 알아요? 지가 뭘 알아요? 고양이가 알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을까요? 예, 좀 자기 잘났다는 심정으로 살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심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그렇게까지 무작스럽게 나쁘게 꼭 이야기할 건 없는데 사실은 인간 심리가 그래요. 고생을 해본 사람이 고생한 사람 심정 안다는 거, 그건 좀 상식인데 이렇게 너무 상황이 좋으면 자기 기준으로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외적으로 너무 잘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안 그럴 가능성이 크다. 안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 만점 남성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건 순식간이죠. 여러분들 다 파악했죠. 이제 성격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예,
벌써 성격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만점 남성하고 만점 여성이 결혼을 할 때 이제 만점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직업 교수, 연봉 7천만 원, 학력 박사, 신장 체중 166에 48kg, 인상 매우 좋은, 본인 재산 1억 원, 부친 직업 교수, 뭐 부모 경제력 20억, 50억, 뭐 이쯤이면 상당히 잘 살고 진짜 외적인 조건으로는 만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이 만점 남성과 만점 여성은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의 두 사람인데 같이 결혼을 했어요. 자, 학생 생각하기에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멋진데 질투가 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서로 콧대가 높아가지고 서로 콧대가 높아가지고 좀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엄청 그럴 것 같아요. 자, 얼마 살지도 않은 아직 결혼에 아무 생각이 없는 이 학생도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자, 이 만점 남성과 만점 여성의 결혼이 그렇게 편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만점 남성과 만점 여성의 부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이런 조건에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까요? 너희들 웬만하면 아닌 것 같아, 생각 다시 해, 이렇게 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좋다고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만점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 의구스럽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다는 그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 되면 이제 부모들이 먼저 나서가 너희들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찢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분들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대개 이런 분들은 결혼을 그렇다고 이혼은 쉽게 안 해요. 왜요? 예,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이혼하는 거는 싫어. 그러면 서로 어떻게 사냐고요? 각자 다른 방을 쓰든지 따로 밖에서는 상당히 이 행복한 부부인 척하고 실제로는 남남으로 사는 그런 결혼 생활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진짜 결혼이라는 거, 짝을 구하는 거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결혼의 모습과 사람들이 조금 고민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